안녕하십니까. 야, 우리 또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그 현범이. 저는 그 볼링 매니아. 볼링 매니아. 네. 봤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네, 나는 그 현범이 거기서 이제 커핑하는 거. 그죠. 트랙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거 봤어요. 전 그것 때문에 요즘 800도 치고 좀 도움 많이 됐거든요. 야, 레이아웃도 그렇고. 네, 좋네요. 또 여기는 또 이제 범프로님 어썸 까라인 또 이제 추석 특집으로. 추석 특집. 용프로님한테 제가 한번 영상 한번 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3자 그거네. 원래 애정남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랑교 씨랑 그 다음에 현범이의 콜라보. 이번에는 또 이제 점점 가학이랑 용프로, 점점 용프로. 그렇죠. 애정남을 제가 찍는 거죠. 컨텐츠를 제가 한번 뺏어 보겠습니다. 범프로님 역할을 오늘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 여기 꼬매가지고 입을 많이 크게 못 벌리는 거 죄송합니다.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네네네. 용프님 지공사잖아요. 네네. 지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채널에서는 PAP에 관련해서 좀 섬세하게 다룬 게 없는 것 같아요. 섬세하게. 아르마딜로도 있고 디터미네이터인가? 그것도 있고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오고 뒤에 있어요. 요런 전문 장비들이 항상 구비되어 있는 용프로 프로샵 에서 질문할 거는 진부한 PAP에 대한 거. PAP에 대해서 조금 그 PAP를 보통 질문들이 PAP는 뭔가? 그쵸. PAP를 왜 재야 되나? 그쵸.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그냥 유행하니까 하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니까, 유행이니까. 일단은 PAP가 뭔가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1타 강사의 느낌으로. What is PAP? 여기 크게 웃지는 죄송합니다. 이 실밥 터져요. 조심해야 돼. PAP는 그냥 단순하게는 회전축인데 사람마다 지문이 다 있잖아.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문이라 생각하면 돼. 쉽게. 사람마다 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축이 다 다른데 요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코어라고 이렇게 그냥 여기 판단을 할게요. 요 코어라고 보고 이렇게 축이 있죠. 이게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가 있고 앞바퀴 축이 있고 앞바퀴에 바퀴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처럼 요렇게 굴러가잖아. 그렇죠. 코어가 굴러가는 모양이. 축 요렇게 있는 이거를 바로 축이라고 합니다. PAP네요. 축은 무조건 2개가 있죠. 그쵸. 1개가 있을 수는 없잖아. 꼭지점이 2개지. 그 중에 한 가지를 PAP, 반대편을 NAP. 네거티브인가요? 그렇죠. 여기는 포지티브 액시스 포인트, 여기는 네거티브 액시스 포인트. 그래서 2가지가 존재한다. 똑같은 개념이다. 그 중에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제 PAP다. 어차피 2개 똑같아요. 그러니까 180도 반대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재도 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눈에 잘 보이는 PAP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몰라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뭐 꼭 알아야 되나 이런 거를?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 그렇죠. 이게 건물이라 생각해 볼게요. 이거 진짜 최대한 내가 쉽게 설명해 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엄청 쉽게. 초심자들을 위한. 초등학생의 그런 눈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엄청 깊이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많은 또 이제 범위가 있지만 단순하게. 무조건. 자, 건물을 지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요 평범한 요런 땅에 우리가 그냥 기울기가 180도인 정말 평범한 땅에 건물을 이렇게 지어요. 이게 90도로 짓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 90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코어에 비유하면 요렇게 그냥 90도로 지은 거예요. 그렇죠. 90도로 설계를 한 거야, 우리가. 요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핀의 위치라고 보는데 여기 동그라미. 핀에 여기 있는 핀. 그죠? 그리고 요 끝에 있는 거를 PAP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꼭지점에 있는 핀부터 PAP까지 거리를 핀 투 PAP라고 한다. 이거 이해됐죠?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90도예요. 그러네요. 그럼 여기 6과 4분의 4 우리가 뭐 몇 인치 5인치 뭐 4와 2분의 1 현범이가 좋아하는 5와 8분의 5 얘기하잖아요. 그 거리가 여기 거리입니다. 볼링공 그래? 그렇죠. 이해했죠? 그거를 우리가 각도를 수치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90도를 그냥 6과 4분의 3이다. 45도를 3과 8분의 3이다. 이렇게 수치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론인데 이 기울기를 예를 들어서 빼볼게요. 자, 그러면 건물만 남아있죠. 그렇죠.
자, 건물만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럼 자, 얘 아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 남규 씨가 네. 저는 건물을 회전이 많으니까 90도로 지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네네. 자, 그러면 요렇게 빼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게 90도로 설계가 됐는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절대 못 정하죠. 그렇죠. 아, 정답이에요. 그겁니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막길에 건물을 지어. 자, 오르막길에 건물을, 자, 오르막 경사가 이렇게 있죠. 네. 그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면은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잖아. 무너지죠. 요렇게 짓죠. 네. 이런 경사에 이렇게 지어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요 경사를 빼면 오르막길에서 그냥 90도로 서 있네 라고 판단을 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사는 기울기 여기에서 맞기 때문에 건물의 경사는 45도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규 씨의 기울기가 이런 거면 그냥 90도인데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쟀더니 PAP 측정을 했더니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네?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90도로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남규 씨의 기울기는 45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레시피를 못 따라가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의도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지금부터 주문을 해. 저는 코어의 기울기를 핀투 PAP를 90도로 해주세요. 그쵸. 뭐 45도로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해요. 네.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밑바탕이 없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가야 되나? 지공이 난해해진다. 난해해지지. 그러니까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요게 기울기가 밑바탕이 토대가 이건지 알아야 90도 오케이 90도로 해줄게. 그 사람의 기울기가 이건지 알아야 90도로 해주지.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죠. 엄청 쉽잖아. 그냥 결국에 최적화. PAP 없어.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울기가 이런가 보네 하고 뭐 45도로 해주든 50도로 해주든 90도로 해주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PAP랑 가까우면 성공한 거고, 아니다 알고 봤더니 45도로 했는데 기울기가 이래. 네. 그러면 거의 한 20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내가 원하는 레시피대로 구현을 못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랜덤 지공이 되는 거예요. 랜덤 지공 때문에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PAP는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냐? 네.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궁금해요. 자,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일단 볼링이 무슨 게임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항상 늘 설명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볼링은 우리가 확률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하우스볼로도 스트라이크 나잖아. 나죠. 근데 왜 많이 볼 써요? 확률을 높이려고. 네. 우리가 8파운드도 스트라이크 나잖아. 나죠. 근데 왜 15파운드 써? 한 번 더 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핀을 맞았을 때 스트라이크 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거운 걸 쓰는 거잖아. 아, 그러네요. 그러면 확률적인 거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네.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수치를 대충 네. 일관성을 80%라고 볼게요. 그럼 나머지 PAP 측정 안 했어. 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일관성이 좋은 사람과 PAP 측정하고 뭐 어떤 걸 다 했어요. 그 일관성은 별로 없어. 네. 둘 중에서 어떤 게 훨씬 좋아요? 일관성이 좋죠.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압도적이에요. PAP 뭐 지랄이고 나발이고 없어. 하우스볼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 그냥 PAP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PAP라는 거는 이 일관성이 된다는 담보 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수가 될수록 일관성은 누구나 비슷하다는 전제가 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는 판명 나는 게 뭐가 되겠어? 그때부터는 갑자기 섬세하게 얘가 없어지면서 얘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야. 90%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죠. 확 올라가는 거야. 너도 나도 결국에는 잘 봐요. 고수가 되면 250대나 300이나 두 번 차예요. 그러니까 두 번 스트라이크 치나 안 치냐, 이 차이잖아. 그럼 점수는 50점 차이잖아. 279냐 250이냐도 하나 차이고, 스트라이크를 치느냐 템핀 해결을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엄청 커지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한 핀 더 빼려고. 그렇죠. 핀 하나 더 빼려고. 동호인 입장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올카바가 되는 사람은 PAP 측정을 해도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좀 약간 뭔가 카바를 잘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필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카바를 한 번 덜 할 수 있겠는데요? 뭔가를 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확률이 높아지느냐? 우리 쉽게 말해서 PAP 측정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레이아웃이 설계가 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기 옷에 딱 맞는 거야.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면 핀 액션이 좋아지는 거야. 회전이 많은 사람이 45도로 코어 기울기가 돼 있어가지고 빨리 반응을 해버려. 네네. 그러면 롤아웃이 될 확률이 높겠죠. 높아지죠. 그럼 람머스로 따지면 Q를 돌려서 끝자락에 블루를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이해가 됐죠? 풀려버리겠죠. 네. 반대로 Q를 돌리자마자 맞아도 핀 액션이 별로 안 좋아. 그쵸. 이해가 됐어요? 네네네. 코 안에 있는 성능이 최적화가 돼서 핀을 맞으면 핀 액션이 좋아지잖아. 확률이 높아진다.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러면 핀 액션이 좋아진다는 말은 스트라이크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소리. 그죠. 그겁니다. 스트라이크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일관성이 좋은 볼러가.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PAP를 측정하는 거예요. 정말 초보자들 와서 저 PAP 저 측정해가지고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것도 그쵸.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그게 절대적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박경신 프로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PAP 측정을 안 해도 그냥 우승하잖아요. 해주면 해주는 대로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맞춰 쳐버려 그냥. 맞아. 그냥 그런 상위 0.1%의 피지컬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그냥 번외로 봐야 돼. 페이커가 눈 없어도 맞네. 가잖아. 그런 의미예요. 페이커가 눈 있으면 있고 피지컬적으로 뭔가 더 있으면 좀 더 좋아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잘 치는 분들이 프로 중에서 야 용서가 나는 그 PAP 지금 안 하고도 에버 231 쳐. 그럼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형 했으면 에버 231점이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PAP를 측정한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관성을 키우고 해보자. 그렇죠. 이거네요. 그렇죠. 일관성이 이제 받침된 사람한테는 정말 소중한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네네. 자, 이제 PAP의 중요성도 알고 그리고 뭐 해도 안 해도 이런 점도 다 알았으니까 간단하게 이게 지공사가만 측정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이 측정하기에는 이 아르마딜로라는 요게 있죠. 요게 없으면 솔직히 말하면 거의 제대로 측정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비싸다 보니까 이걸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부분 측정을 하실 때 보시면 우리가 그냥 곡자로 재시는 분들이 계세요. 곡자로 재는 경우는 어떻게 재냐면 요렇게 트랙에 나와 있다 볼게요. 트랙 플레이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하이 트랙이 있고 뭐 미디움, 로우 트랙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쟀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재면 돼요. 이렇게 재고 여기에 90도 있는데 꺼서 직접 재면 됩니다. 일일이 곡자로요. 곡자로. 요걸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트랙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 우리가 사람마다 너무 다르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 요거를 이제 곡자의 이제 한계인데 우리가 트랙이 자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곡자로 한번 볼게요. 트랙의 첫 번째 선이네요. 지금 곡자로 봤을 때 맞지 않아요. 맞을 수가 있나요? 안 맞죠. 곡선이니까. 직선적으로 이게 원에 직선적으로 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걸로 재면 이미 시작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마딜로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요 결이 있죠. 요 결에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선 결에 하나마다 결이 있잖아요. 구름의 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이 요 방향 결이냐 아니면 또 반대의 결이냐 다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잘 보세요. 자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1번 그리고 2번 그냥 제가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려서 2번 그리고 결이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3번. 아, 이렇게 곡선적인 두 개와 그리고 직선 하나.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 2, 3번이라고 볼게요. 네. 근데 위치는 하이트랙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똑같네요. 그렇죠. 위치는 똑같잖아. 네. 그러면 우리 다 얘기하는 거, 나 하이트랙이니까 나는 뭐 PAP 한 5와 8분의 1 되겠네요. 뭐 5인치 넘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실상을. 자, 1번부터 갈게요. 네. 1번. 직선적인 거. 직선적인 거. 지금 1번은 요게 맞다고 볼게요. 제가 그림 잘 못 그려서 여기 요 결 네. 요렇게, 그죠? 그러면 1번의 PAP 지점은 여기입니다. 1번. 아까 측정한. 네. 자, 그러면 2번 가볼게요. 2번. 네, 2번. 요렇게 왼쪽으로 휘어져 있는 요 결을 한번 가볼게요. 이미 자, 요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렇게.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PAP가 어디로 가느냐? 멀어지네요. 멀어지죠. 2번. 이미 여기서 차이 나죠. 오, 그러네요. 자, 그리고 3번. 반대쪽으로 돼 있는 거 3번 가볼게요. 3번. 와. 이미 이 결이라 볼게요. 요쪽 결, 요쪽에. 그럼 이미 어디 짧아지네. 있어요? 짧아지죠. 이거 3번. 있어야겠는데요? 아르마딜로? 그러니까 이게 흔히 하는 실수들이 그 위치만 따지고 요거 일자방으로 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거 약간 부정확하네요. 많이 부정확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면 그냥 완전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1, 2, 3번이. 네. 와. 그래서 이미 이걸로 재시는 분들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걸로 재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이걸로 일일이 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저는 그냥 제 생각에 딱 느껴졌어요. 그냥 프로샵에 재달라고 해야 돼. 이거는. 근데 이제 프로샵에서도 아르마딜로가 없으면 그쵸.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좀 귀찮고.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영업 비밀이나 꿀팁이 원래 이런 건 또 현범이랑 우리가 좀 공개를 잘 안 하기로 했는데 그쵸. 이게 하나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너무 빡센 거면?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좋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또 주의하세요. 꿀팁 나갑니다. 아니, 실제로 보면 네네. 들으면 뭐야 그게 꿀팁 아니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되는 꿀팁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PAP를 측정을 했어요. 네. 자, PAP 측정할 때 꿀팁이에요. 측정했더니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여기에 나왔어. 네, PAP 나왔습니다. 예, 나왔어요. 한 번 던졌어. 네. 그러면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나 던졌는데 뭔가 좀 잘못 던진 것 같고, 네. 뭔가 좀 마음에 두고 안 들어. 그리고 또 한 번에 다 재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 이상 던지죠. 네. 근데 두 번째 던졌는데 한 번만 더 던져볼게요 하고 던졌는데 PAP가 여기 나와버렸어. 좀 많이 다른데요? 그럼 두 번 던졌는데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또 던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수로 던져라. 135구로. 그렇죠. 그러니까 1은 빼고 3, 5, 9 최소 3번 이상 던져야 돼요. 자, 세 번째 던졌을 때 여기 나왔어. 네. 그러면 이쪽 군대 갔다 왔잖아. 그쵸. 우리가 사격 가면 탄착군 형성이 되잖아. 공익이라. 삐. 탄착군 형성이 되는데 세 번 던졌는데 요쪽으로 나왔어, 두 번째가. 그러면 확률적으로 여기보다는 이쪽에 PAP가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한 번 더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던졌는데 또 여기 나와. 그럼 한 번 더 해야 되네.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홀수예요. 예를 들어서 4번 던졌는데 여기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네 라고 하지 말고 확인사살 한 번 더 던져야 돼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꿀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3번 나왔어. 근데 3번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왔는데 두 번째는 여기 나왔어. 일관성이 별로 없어서. 네네. 세 번째는 또 여기 나왔어. 그럼 이런 경우는 의외로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의외로 여기 가운데를 찍으면 돼요. 약간 실패는 없게. 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PAP를 여러 번 측정하는 건 좋지만 측정할 때 홀수로 하시면 좋아요. PAP를 측정할 때 사람들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측정을 하면 좋냐? 관리. 네, 관리. 자기의 지문이 변했는지. 변했는지. 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어느 정도 완성형이 되어 있는 분들은 솔직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 조금 상위
클래스는 1년에 한 번 정도. 왜냐면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내 구질에 자신감이 있고 내 구질을 만족스러울 때는 이미 색깔이 그렇죠. 잡힌 볼러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레슨 받고 있어요, 막. 그러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중수나 어느 정도 뭔가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난 뭔가 배우고 있는 과정이다. 그럼 3개월에 한 번 정도. 네.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한 3, 4개월. 네, 그 정도 한 번씩 측정해주면 좋아요. 근데 특히나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고 바꾸고 있다 그러면은 뭐 진짜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해주는 게 좋아요. 볼이 계속 반응이 달라지니까. 달라질 수 있죠. 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알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 기간을 두고 뭐 측정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뭔가를 바꾸고 있는 과정이면 바뀌었을 확률이 좀 높은데, 그쵸. 저 그냥 똑같은데 기분상으로 저 뭔가 바뀐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많이 안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공사와 꾸준한 상담을 하는 게 제일 그렇죠,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왜냐면 이 PAP라는 거는 결국에 내 손목 커핑 양 있죠. 그죠. 이거와 로테이션 각도에 따라서 두 가지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커핑을 좀 우리 남규씨처럼 그죠. 풀리다가 좀 나는 했다. 오, 맞아요. 그러면 바뀌었을 확률이 높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바꿔주면 좋고, 내가 만약에 턴을 안 하던 볼로야. 네. 내가 그냥 전진 롤러만 가던 사람이야. 네. 근데 나 로테이션을 좀 했어. 그럼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해주면 좋죠.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점점강의 채널이 너무 또 잘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원래 제 역할을 우리 남규씨 역할이 제 역할인데, 제가 이제 샵을 운영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예, 제가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 남규씨가 너무 좋은 컨텐츠를 많이 다루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흐뭇합니다. 네. 저 볼링 발전에 의해서 맞아요. 너무 잘하고 있고 좋다고. 저번에 한번 볼리비 할 때도 제가 한번 댓글 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너무 볼리비 잘했다고. 네. 저 칭찬해 주셔서. 그렇죠. 그것처럼 이런 용프로TV나 우리 점점강하게 채널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하거든요. 네. 안녕으로 그래? 네. 하나, 오케이. 둘, 셋. 안녕.